안녕하세요. 코인 백선생입니다. 오늘 홀더분들과 좀 살펴볼 코인은 바로 리플인데요. 최근 리플의 주가가 이제 일봉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했을 때는 이제 주봉이죠. 주봉상 지금 쌍봉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과연 리플이 여기에서 한 번 더 주가를 땡길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만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제 홀더분들도 여기 있어서 내가 좀 더 끌고 갈지, 아니면 일단 비중 축소를 할지, 여기에 대한 방향성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여력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이 여력이 좀 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술적인 분석도 있고 다양하지만은, 오늘은 이제 홀더분들과 이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이 리플의 가치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식처럼 뭐 순이익이라든지 매출 뭐 요런 게 잡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PER이라든지 아니면은 PBR처럼 주식과 마찬가지로 요러한 지금 뭐 밸류에이션 대입이 가능하냐라고 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실 텐데, 이걸 이제 바꿔야 됩니다. 대입 숫자 자체를 바꿔서 이제 뭐 JP모건도 마찬가지지만은 결국에는 뭐 골드만삭스도 모건스탠리도 그러는데, 결국에는 코인 밸류에이션을 주식 밸류에이션에서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산출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제 홀더분들과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점 매수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결국 기회가 올 텐데 왜 그러는지, 이 가치가 얼마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실제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사용하는 이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이제 뭐 MVT라든지 MVRV, 뭐 DCF, 유틸리티 베이스죠. TVL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MVT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서는 PER로 쓰이죠. 뭐 예를 들어서 PER 뭐 50배, 아니면 뭐 PER 뭐 10배, 요 정도 개념이 이제 이 코인에서는 MVT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JP 모건이라든지 여러 이제 뭐 외국계 IB들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빙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MVRV 같은 경우에는 PBR 같은 경우에죠. 이 PBR로 이제 쓰이는 이러한 개념인데 신빙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그리고 DCF는 이제 주식에서 제약 바이오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약 바이오 뭐 알테오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머크 키투르다 쪽과 공급 계약 맺었을 때 앞으로 미래 매출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 부분을 PER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DCF 향후 미래 이익률을 통해서 자주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데, 지금 코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밸류에이션을 DCF 쪽도 자주 쓰이는 단골 손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가 이제 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좀 개념을 잡아야 되냐면은, 이제 뭐 트레이딩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주주분들은 이제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의미가 없겠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개념이 점과 같은 역할입니다. 점과 같은 역할. 우리가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은 주봉을 좀 볼까요? 이 리플의 밸류에이션이, 숨겨진 밸류에이션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더 밀렸어야 됐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리플의 앞으로 미래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잡히다 보니까는 이게 결국 점이 되어서 이렇게 주가가 이 점을 이렇게 이은 거죠. 상승으로.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 밸류에이션은 DCF를 좀 기반으로 한 리플의 가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뭐 여러 모델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IB들도 이제 다양한 밸류에이션 모델링에서 똥인지 된장인지는 본인들도 다 먹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가 된장인지 나오는 게 가장 지금 신빙성이 높은 게 DCF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처럼 뭐 주식 제약바이오처럼 요거를 이제 환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적용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DCF를 적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전제 조건을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TAM 점유율이거든요. 그래서 결제 시장의 점유율, 이거를 산출한 다음에 DCF로 이제 그로스 모델링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플이라는 코인은 아시다시피 국제 송금에서
이제 크로스보더 이러한 결제 시장을 대체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점유율 자체 높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는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은 결국 이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리플은 이 기대감을 충분히 지금 주가에 적용을 시키지 못했다. 그만큼 가치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전체 규모를 우리가 보면은 국제 송금 시장이 대략 한 150조 원 정도가 됩니다. 150조 달러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국제 무역 결제라든지 스위프트 등 이런 게 이제 확장이 되면은 대략 3.3경 원의 시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도 괜히 여기에 리플을 괜히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목적이 있고 결국 속도를 나가야 됩니다. 중국의 이제 CBDC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존재하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리플의 점유율이 뭐 어떻게 보면 뭐 50% 이상 차지하면 좋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2% 점유율 보수적으로 보면은 근데 중립적으로 보면은 5%. 근데 정말 공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15%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지배적 위치인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15%도 좀 낮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15%를 적용을 시킨 다음에 그렇죠. 15% 적용을 시키고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대입을 시켜야 돼요. 리플이 차지하는 결제 시장에서의 총 결제 시장이죠. 여기에 점유율 곱하기 거래 수수료율 곱하기 토큰 소각량 이거를 이제 대입하면은 리플의 가치가 이제 나오는데 지금 점유율을 15%로 적용을 시킨 다음에 거래 수수료를 이제 0.02%로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토큰 소각량을 이제 저는 50%로 적용을 시켰는데 아시다시피 점유율을 이제 리플 측에서도 확대를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결국 이게 점유율이 늘어남과 증감과 동시에 지금 소각을 시켜야 돼요. 유통량 일정 부분 소각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치는 더 커져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것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율 자체도 점유율 비율 자체도 제가 임의적으로 넣은 값이 아니라 일전에 이제 뭐 주말간 한번 나왔었죠. JP모건이 이제 리플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이 TAM 이거를 좀 바라봐야 되는지 점유율이 어느 정도를 봐야 되는지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오면은 점유율 어떻게 될 건지. 근데 JP모건도 언급한 부분이 10% 내외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하여튼 20%까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지만은 여기 중간값을 제가 어떻게 보면 또 적용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DCF 이 값이 나오고 나서 DCF의 할인율 10% 할인을 하는 겁니다. 이 값이 나오면은 여기에 이제 할인을 10% 정도 시키고 성장률 3%를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공식이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돼서 71.4조 원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유통 물량을 나눠주면은 리플의 적정 가치는 11,900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게 좀 더 큰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이제 홀더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은 요거 절반으로 깎고 7.5%로 잡은 다음에 소각률을 이제 뭐 한 10% 정도 넣는다라고 하더라도 유통 물량으로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주당 가치가 8,000원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요렇게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못해도 이제 뭐 점유율 절반으로 깎고 소각률도 깎는다라 하더라도 어쨌든 적정 주가가 어떻습니까? 지금보다는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당 3,835원이니까 한화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먹을 자리는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코인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만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단기적인 수익을 우리가 빨아먹을 수 있는 건 좋은데 시야가 좁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반대로 내가 이 리플의 밸류에이션을 작년부터 알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부터 이 밸류에이션을 선점했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수익이지 않을까요? 요렇게 우리가 관점의 해석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은 못해도 이제 주당의 이런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거 이제 더 늦으면 안 된다. 더 늦으면 안 되니까는 지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결국 추가 급등으로 보여준 것이고 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 거래량 줄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뭡니까? 주봉에서도 이 상승 자체가 거래량이 없잖아요. 이 말인즉슨 지금 여기까지의 매물은 또 다 삼켜 먹었다라는 반증도 있어요. 그러면은 세력들도 뭡니까? 주도 세력들도 수중의 물량이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상승을 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어. 물량 많이 확보했다라는 거니까는. 반대로 근데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일전의 거래량처럼 추가적으로 동반이 됐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거는 아직 매물 흡수가 힘드니까는 조정도 세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존재하겠죠. 근데 거래량이 없으니까는 이미 지금 주가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인이 마찬가지로 뭐 밸류에이션, 가치 분석대로 가진 않지만은 주식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10배 갈 10배거 주식. 요거 이제 우리가 뭐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분석을 하잖아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코인 중에서도 리플은 뭐예요? 리플은 옥이에요, 석이에요? 옥 중에서도 더 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 가치대로 간다라고 저는 좀 강조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하루 우리가 일희일비 할 필요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거 깨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깨면은 분명히 투심 흔들리실 주주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저점을 어떻게 보면은 저점의 기준이죠. 기준을 사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이제 문자로 이제 저점을 잡은 이러한 코인들을 제가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텔레그램 이렇게 많이 들어가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텔레그램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막 텔레그램 보시면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 네, 그렇다 보니까는 나는 문자로 좀 많이 받는 걸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문자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은 코인을 바라봤을 때 밸류가 있어. 근데 이 밸류도 하방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됐다라는 부분을 저는 밸류로 산출을 하고 제가 이렇게 문자로 발송해드리거든요. 그래서 8월 28일 날 목요일 제가 스토리를 이렇게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에 8월 달 이제 제가 문자 보내드렸을 때 흐름을 보시면은 요때죠. 네, 요때 이제 8월 28일 날 요때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 근거가 이제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추천 사유가 MVRV 지표가 1 이하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얘가 일전에 과거 사이클이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클에서도 값이 있는데 이게 1 이하다라는 것은 요때부터 항상 저점 국면을 만들어 줬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일단은 가치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NUPL 캐피츄레이션 존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주가 자체가 이 말인즉슨 지금 이제 순미실현 이익 그리고 순미실현 손실이 항복 구간에 이렇게 진입을 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과매도 구간인데 더욱더 이 과매도에서 신빙성이 잡힌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자 지갑이 급격히 증가를 했다. 그래서 거래소 보유 물량이 급격히 줄고 반대로 장기 보유자 지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죠.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분석도 중시합니다. 하지만은 기술적인 것은 눈에 보여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먼저 선행을 하고 나서 눈에 보이는 걸 만듭니다. 저는 이런 개념으로 코인을 좀 접근을 해요. 그래서 스토리 8,300원 부분에 매수하셔서 일단은 1차 전고점 부분 얼마입니까? 대략 자 9,770원이죠. 여기서 1차 매도 하시고 나머지는 넉넉하게 잘 매도 하셔라. 슈팅 바로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8월 21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퀀텀 똑같습니다. 가치 분석 똑같이 들어가고 스토리랑. 퀀텀도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퀀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8월 21일이 요때죠. 8월 21일 양봉으로 한번 올라왔을 때. 요때 이제 제가 좀 챙겨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스토리랑 추천 사유가 같습니다. 그래서 요때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넉넉한 수익을 더 보실 수가 있었죠. 저는 트레이딩도 중요한데 이왕에 우리가 잃지 않는 매매, 정말 내 돈을 지킴과 동시에 내가 먹을 수 있을 때 더 크게 안전빵으로 먹으려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닥에 거의 근접한 코인들을 이제 문자로 제가 하나하나 잡아드리고 있는데 매일 나오는 건 아닙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매일 나오면 누구나 부자 됐죠. 근데 이제 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 간혹 이제 뭐 일주일에 한 2-3개 정도로 나와요. 근데 아시다시피 잡히면 뭡니까? 크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숫자 1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제 무료 추천주로 오전 9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발송을 해드립니다. 바닥이 잡힌 것들.
그러면은 여기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하는지 이것도 좀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것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건 무엇인지 뭐 이러한 부분도 제가 좀 챙겨드릴 거예요. 교육 자료로. 그래서 요거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보면서 맛을 보면서 이거를 이제 익히는 거기 때문에 이 맛에 있어가지고 간만 조금 잡히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어서 이제 이거죠. 내가 이 김치찌개라는 수익에다가 이제 멸치 국물을 내가 더 내고 싶어. 그럼 멸치 국물 여러분들의 관점을 이제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또는 내가 여기에 미원을 좀 때리고 싶어. 아니면 여기에다가 내가 그냥 다시다 소고기 다시다를 좀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는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높여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문자 받으셔서 매수를 하셨더라고 하면은 100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수익 뭐 이상 가능하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맛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거 어떻게 산출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까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수익 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리플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